세상을 움직이는 큰 아이디어들을 쉽고 재밌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전 세계 정부들이 한편으론 벌벌 떨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론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디지털 화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나게 경계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180도 싹 바뀐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엄청난 태세 전환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이란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의 큰 그림, 그러니까 금융 전략에서 어떤 기가 막힌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른 코인들이랑은 좀 달라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이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1코인이 딱 1달러 가치를 갖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 화폐의 안정성에 디지털 자산의 속도를 더한 그런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이 변화가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골칫덩어리로 봤는데 이제는 이걸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핵심 도구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정책 변화 뒤에 숨겨진 논리가 놀랍게도 저 멀리 500년 전 역사에서 그 담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시간을 한번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금부터 16세기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돈이 나타나면서 사회 전체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무려 1000년 동안 유럽 경제는 거의 성장이 없었어요. 물가도 안정적이었죠. 할아버지가 사 먹던 빵값이 손자 때까지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500년대 초에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버립니다. 16세기 말이 되면요. 스페인이 당시 새로 캐내는 금과 은의 거의 80%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상상도 못할 부가 유럽 대륙으로 흘러 들어온 거죠. 이렇게 갑자기 돈이 풀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물가가 폭등했죠. 역사가들은 이걸 가격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보면 연 1.5% 인플레이션,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게 100년 동안 쌓이니까 스페인 물가는 무려 3.4배나 뛰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혁명은 단순히 물가만 올린 게 아니라 사회 계급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대대로 땅을 갖고 고정된 임대료를 받던 영주들은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몰락해버렸어요. 반면에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반짝이는 금을 받았던 상인 계층은 새로운 부유층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수백 년을 이어온 봉건 제도가 무너졌고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윤을 남기기 위해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현대 자본주의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이 모든 게 새로운 돈의 등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500년의 시간을 다시 건너뛰어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연 이 5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미국 정부 아시다시피 빚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그 빚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사주던 큰손, 바로 중국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빚을 계속 내야 하는데 그걸 사줄 사람이 없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미국은 어떻게든 이 국채를 사줄 새로운 큰 손이 절실하게 필요해진 겁니다. 바로 그때 마치 구세주처럼 거대하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국채를 사주겠다는 새로운 구매자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죠. 이제 미국 정부의 태세 전환이 왜 일어났는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냐?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회사가 10억 달러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고 싶다고 해보죠. 그러려면 우리에겐 그럴 만한 담보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잖아요. 그 담보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게 뭐겠어요?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할수록 미국 국채 수요는 저절로 늘어나는 이런 기가 막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국채를 파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달러는요, 다른 나라의 복잡한 은행 시스템을 그냥 건너뛰고 개인들 사이에 바로 유통될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처럼 자국 화폐가 불안정한 곳에서는 이미 송금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요. 이걸로 이커머스 결제를 하면 사실상 그 나라 경제가 알게 모르게 달러화되는 효과까지 생기는 거죠. 그야말로 풀뿌리부터 달러의 영향력을 더 깊숙이 심는 겁니다. 만약 이 스테이블 코인이 500년 전에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또 다른 거대한 혁명의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판에는 과연 무엇이 걸려 있을까요? 아마 지금 각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이 새로운 돈을 찍어낼 권한을 과연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통의 강자, 대형 은행들. 안정적이고 믿을만하지만 혁신은 조금 더딜 수 있겠죠? 둘째, 빅테크 기업들. 확정성이나 기술력은 엄청나지만 독점의 우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 판을 뒤흔들 잠재력은 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요, 그냥 달러가 디지털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게 아니에요.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돈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아프리카에 있는 디자이너가 미국에 있는 고객의 일을 맡았다고 칩시다. 예전 같으면 돈을 뗄 걱정부터 했겠죠. 하지만 프로그래밍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계약하면요. 돈이 코인 자체에 에스크로 기능으로 묶여 있다가 디자인 작업이 끝나서 확인되는 순간 자동으로 디자이너에게 지급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은행도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신뢰가 필요 없는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500년 전 아메리카 대륙의 금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새로운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지금 이 디지털 화폐 혁명도 분명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리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은 과거의 몰락한 영주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잡은 새로운 상인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